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김세린입니다. 저는 오늘 17세기에서 18세기 왕실공역에 나타난 야장의 유형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장에서는 왕실공역에서 활동한 대장장이인 야장이 평소의 관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야장이 여기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관장으로서 야장의 기본 편제와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17세기에서 18세기 도감에 참여한 야장의 유형과 역할을 의궤 통계로 추출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야장은 대장장이로 통용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기몽도의 풍속화에 표현된 대장간에서 철을 가공하고 기물의 형태를 완성하는 장인이 바로 야장입니다. 조선시대 야장은 생활기물과 농기구, 무기, 도구 등 일상에 필요한 다양한 기물을 제작했습니다. 이는 왕실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왕실 공역을 기록한 현존하는 의궤를 보면 거의 모든 공역에 야장이 참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본 발표에서는 여러 사회적 변화와 함께 관영 장인의 체제 변화가 감지되는 17세기에서 18세기를 시기적 범위로 삼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물질문화연구팀이 2019년 9월부터 2022년 2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조선시대 공예DB 구축과 해제에서 수합된 의궤 자료 중 17세기에서 18세기 야장이 확인되는 의궤 204건을 자료 범위로 하여 관련 기록을 추출해 왕실공역에 참여한 야장의 유형과 역할을 분석했습니다. 먼저 관영수공업 내 관청 야장으로서의 야장 기본 편제와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야장은 야장 또는 노야장, 대장장이 등으로 불렸습니다. 야장은 주로 철을 재련한 거푸집을 이용한 주물이나 반복적으로 철을 두드려 형태를 만드는 단조로 철제 기물을 제작했습니다. 야장이라는 명칭은 의궤, 조선왕조실록이나 경국대전 등 문헌과 김중근의 기산풍속도와 같은 회화 작품의 제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농기구나 각종 도구, 솥과 같은 기물은 물론 무기 제작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전부터 관청 소속 관장이나 민간의 사장으로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중앙과 지방관청에 속한 관장과 마을 곳곳의 대장간에서 일을 하는 사장이 공존하는 체제였습니다. 관장을 살펴보면 크게 중앙관청 소속 경공장과 지방관청 소속 외공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선 말까지 법전이 몇 자리 편찬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경국대전을 장인의 편제 근간으로 삼았습니다. 야장은 주로 관청에서 운영하는 대장간인 철장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지방관청은 지역 내에서도 철이 생산되는 곳에 관영대장간인 야장을 설치해 운영했습니다. 지방관청의 장인은 대장간의 일과 농사일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많아 주로 농한기인 10월에서 12월에 1년치 철을 재련하고 철물을 제작해 중앙 및 지방관사에 상납했습니다. 이 체제는 조선 말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아울러 관아에는 중앙관청의 감조관과 유사하지만 재련된 철과 완성된 철제 기물의 품질과 그것을 감리하고 감독하는 감리관을 두어 생산된 철과 철제 기물의 품질을 관리했습니다. 조선시대 법전에 기록된 관장으로 편제된 야장의 소속 관청과 인원을 정리하면 다음표 1과 같습니다. 법전을 살펴보면 경공장인 야장은 공조와 선공감, 군기시 상의원에 소속되었습니다. 반면 지방관청의 관장인 외공장 야장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관청의 모든 철과 관련된 역을 담당했음이 확인됩니다. 수철장은 황해도 관찰사 소속으로만 확인되며 재련을 하는 연장과 주물을 담당한 주장은 북방의 군사 요충 지역이자 광산이 다소 포진되어 있는 함경도와 평안도를 중심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17세기 말에서 18세기부터는 외공장 모두를 지방관청 소속의 장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전 통편 외공장도 연역에는 경국대전에서는 각 도와 고을의 관장이 소속되어 있었지만 1746년 영조대 편찬된 속대전 전후로는 민간에서 활동하는 장인인 사장을 관청에서 고용해 따로서 관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 통편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외공장 인원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전 통편은 이에 대해 기록된 외공장은 경국대전에 기록된 기준을 보존하기 위해 경국대전에 의거하여 각 지역별 인원수를 통으로 집계한 후 경국대전과 맞춰 넣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7세기 이후 상공업의 발달에 따른 관영수공업의 붕괴와 민간 경제의 활성화에 따른 민영수공업의 확산, 이와 연결된 사장의 경제활동 증대와 깊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 대전 통편과 대전 회통의 연역에 명시된 속대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법제인 경국대전과 숙종대 편찬된 전록통고 외공장조를 살펴보면 각 도의 광역권과 광역권 내 세부 지방의 외공장 장색과 인원수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속대전 이후 편찬된 대전 통편과 회통을 살펴보면 광역권인 도에 속한 외공장의 장색과 인원수만 있어 앞선 시대의 법정과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는 경국대전의 기준에 따라 기록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외공장 체제가 사라지고 지방관청에서 사장을 고용해 필요한 재료와 물품을 가공해 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이전 시대와 달리 17세기부터는 경공장에 중앙 5군형에 배치된 야장이 더해집니다. 문헌에는 군에 소속되었다 하여 이들을 군장이라 지칭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경공장의 근무처가 기존 중앙관청에서 군형까지 확대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경공장의 소속처가 중앙을 수호하는 중앙군형까지 확대된 데는 임진왜란 개전 초 군수물자 보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패전 위기까지 몰렸던 것을 상기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에서 직접 군수물자를 제작 보급할 수 있도록 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17세기에 본격적으로 정비되어서 조선 말까지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경공장은 관청이나 군형에 계속 머물거나 상황에 따라 중앙관청과 군형을 오가기도 했습니다. 군형 소속 야장은 군형에 필요한 각종 철물과 무기, 일상 생활용품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무기 제작과 수리는 형태부터 구동 장치까지 매우 복합적인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따라서 뛰어난 기술을 가진 야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실제 각 군형에서는 기술이 좋은 장인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고 뛰어난 장인이 있으면 공조 등의 요청해서 군형에 배치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왕실공역 도감에서 활동한 장인들은 어떠한 유형이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소장된 17세기에서 18세기 의궤에서 공역에 차출된 야장을 통계내보면 야장의 차출 유형과 일부 공역 유형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장인 양상이 확인됩니다. 야장은 도감 내 장색 세분화가 다른 분야에 비해 덜하지만 대부분의 공역에서 동원되는 필수 장색이었고 때에 따라 목수, 석수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구성되기도 했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많은 공역이 시행되었으며 장인의 소속관청이나 지역 등이 의궤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본 장에서는 조선시대 공예 DB 구축과 해제를 통해 파악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왕실 공역에 참여한 17세기, 18세기 야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왕실에서 공역을 진행하면 이를 수행할 도감을 우선 구성합니다. 도감에는 의례나 공역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함께 제작합니다. 장인의 차출은 중앙관장인 경공장과 지방관장인 외공장을 모두 아우르며 필요시 사장을 동원했습니다. 왕실 공역이 시작되면 관장은 소속 관청에 있어도 가장 우선적으로 공역 직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왕실 공역은 짧은 기간에 왕릉 조성이나 궁궐보수와 같은 대규모 공역을 완성하거나 의례 등에 필요한 매우 많은 의무를 제작해야 했습니다. 또 한 해에 여러 공역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 왕이 즉위를 하면 돌아가신 선왕의 국장도감, 아내가 이제 있을 경우에는 왕비 책례도감, 거기에 대비가 있을 경우에는 대비에게 의례적으로 올리는 상존호도감 등이 동시에 한 해에 치러집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도감에 장인이 배치되어야 했고 각종 철물을 제작하는 야장은 거의 대부분의 도감에 구성되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공역이 치러지면 너무 많은 장인이 차출되어 소속관청의 업무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어서 조정에 장인 차출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연구팀의 연구 1차년도 2019년부터 3차년도인 2022년 2월 현재까지 집계된 17세기에서 18세기 의궤는 총 223건입니다. 이 중 야장이 공역 구성장인으로 포함된 의궤는 204건으로 91.4%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시기 의궤에 기록된 공역 동원 야장의 총 인원은 1,552명입니다. 야장과 장색명이 다르더라도 명칭에 야장이 포함되어 있는 장인을 모두 집계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야장 1,539명, 인정야장 5명, 좌변야장 4명, 우변야장 4명입니다. 끌과
끌과 정과 같은 도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인정야장과 왕릉 좌측, 우측을 담당하는 좌우변야장은 모두 산릉공역에서 등장한 장인입니다. 좌변야장과 우변야장은 17세기 초 산릉도감에만 나타나고 이후에는 좌부석수와 우부석수 소속 야장으로 변화해 조선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17세기와 18세기 의궤에서 법전에 나타나는 주무를 담당하는 주장은 21명, 수철장가 거의 없는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공역에 차출될 시 대부분 야장이나 쇳물을 대는 주장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도감에 차출된 야장의 유형을 나누어 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경공장으로 선공감, 자문감, 상의원, 내수사, 중앙군영 소속 장인입니다. 의궤에서 소속이나 지역이 확인이 되는 장인 대부분은 경공장 또는 서울, 경기 지역의 야장이었습니다. 또 평소 왕실 관련 공역을 담당했기 때문에 규정도 있었지만 경공장이 우선 차출 사유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외적으로 경기도지만 수원 및 화성 지역에서 진행된 화성 성역 공역과 장조의 현융원 이장 및 조선 공역은 수원 지역의 장인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지방 차출 장인입니다. 이전 시기였다면 외공장과 지방사장으로 분명한 경계가 있었겠지만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는 외공장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양난을 거치며 많은 장인이 죽거나 이탈하기도 했고 복구가 완료된 뒤에도 이미 상공업이 크게 발달해 관장도 민영 수공업으로 옮겨간 상태였습니다. 특히 18세기 후반 금난정권 폐지 이후에는 장인들이 생산과 판매 겸업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의궤에는 의산, 위계 또는 양주 등과 같이 지역만으로 표기된 경우가 다수입니다. 세 번째는 민간 수공업에서 종사하는 사장으로 사장은 전 시기에 거쳐서 어떻게 보면 등장합니다. 인력이 부족할 시에는 단발성으로 한 번 차출되는 경우도 있고 보유 기술에 따라 장기간 여러 도감에 차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기술이 뛰어나서 다양한 장색을 수행하는 사장도 존재했습니다. 사례를 들면 야장 중 정윤금이라는 사람은 1772년 한 해에만 공역을 참여한 사장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제 금속 기술이 뛰어나서 현종 출존 영조 조노도감에서는 야장으로 참여했지만 630 상시도감에서는 입사장과 쇠약장을 겸해서 참여했습니다. 네 번째는 사장이었다가 관장으로 편입된 사례입니다. 사례는 많지 않지만 관장 편입 후 야장의 직무를 총괄하는 변수까지 맡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종에서 영조 연간 활동했던 문세명을 살펴보면 처음 참여한 1722년 공역에는 사장으로 차출되어 쇳물을 대는 주장을 담당했습니다. 이후에는 계속 야장으로서 공역을 수행했습니다. 1725년부터 공조 소속 경공장으로 등장하는데 1759년까지 공조로 소속이 유지되는 것을 의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에서 경공장으로 편입된 후 문세명처럼 한 관청에 머무는 경우도 있지만 중앙관청에서 중앙군영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이는 경공장에게 중앙군영 또는 중앙관청에 배치되는 17세기 이후 경공장 편제가 적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감 내 야장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궤를 살펴보면 금, 은, 동합금, 납 등 다른 금속을 다루는 전문 장인이 각각 배치되었고 철은 야장을 중심으로 관련 장인이 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도감에서 야장은 기본적으로 철물 제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장은 도감에 설치된 대장간인 철장에서 공역을 수행했으며 무덤 조성 및 이장이나 건축물 관련 공역은 노야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야장은 보통 쇠를 녹여 붓는 쇠떼기 작업을 하는 주장이나 가마를 담당하는 소로장, 권로장과 함께 나타납니다. 이는 한 대장간 안에서 가마 축조부터 재료 가공 및 쇳물 붓기, 단조 또는 주조를 통한 형태 제작이 야장, 쇳물을 붓는 주장, 가마를 담당하는 노장의 협업으로 동시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 공역에는 법전에 명문화된 무쇠 장인인 수철장은 아예 등장하지 않으며 주무를 담당하는 주장은 9개 공역에 21명의 장인만 확인됩니다. 반면 야장은 1539명으로서 단독 또는 쇳물을 대는 주장과 동반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왕실 공역 내에서 철물 작업은 야장과 주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감 내 장색이 정교화되고 분업이 세분화되는 19세기 의궤부터는 주무를 담당하는 주장과 수철장도 이전보다 왕실 공역에 많이 등장합니다. 야장은 17세기에서 18세기 치러진 가래, 조노, 장례, 산릉, 영조, 빈전, 혼전, 책례 등 다양한 유형의 도감에서 확인됩니다.
개개인마다 자신만의 특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성책에 등재되어 장인이 동원할 때마다 공역의 특성에 맞춰 참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비슷한 공역의 한 장인 또는 조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사례들도 확인됩니다. 사례로 1722년에 치러진 도감의 야장 구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해는 경종의 왕비인 선의왕후의 책례, 그리고 대비인 인원왕후의 존숭, 숙종의 종묘에 모시는 부묘가 동시에 치러진 해로 도감은 다르지만 중복적으로 제작되는 품목이 많았습니다. 세 도감 모두 행렬 의무를 담당하는 일방은 상위원 소속 야장 지순기가, 보인과 관련된 의무가 보인 제작은 이방 금유형 소속 야장 김남희가, 3방은 공조 소속 야장 문항금을 배치했습니다. 이 장인들을 고정으로 한 뒤 1위 정도, 한 사람 정도의 장인을 추가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는 야장 개개인의 전문성에 따라 세 도감의 철물 공역을 각각 고정에 맡겨 효율을 높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장이 지닌 기본적인 철물 기술을 바탕으로 한 도감에서 여러 업무를 한꺼번에 맡거나 공역마다 철을 중심으로 비슷하지만 다른 장색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조비 임목후 국장도감의 야장으로 참여한 도룡은 별공장 내에서 야장, 주무를 맡은 주장, 혼전 조성에선 야장을 모두 담당했습니다. 이는 도감에서 전체적인 철과 관련된 타조와 주물 작업을 모두 참여했음을 의미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상위원 소속 야장이었던 김검동은 인조 장렬왕후 가래도감의 3방에 참여했는데 당시 이 가래도감은 같은 작방 내에서 제작 품목 종류에 따라 세부색이 분화되어 있었습니다. 3방은 옥책색과 김영색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김검동은 옥책색에서는 야장으로, 김영색에서는 주물을 담당하는 주장으로 참여했습니다. 아울러 1645년에 치러진 효종 세자 책봉례에서는 쇳물이 되는 주장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1647년 창덕궁 수리소일계에서는 또 노야소 야장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도감의 상황에 따라서 야장 개개인이 지닌 철물 기술을 반영해 역할을 유동적으로 적용했음을 의미합니다. 묘를 새로 만들거나 이장하는 등의 무덤 조성 관련 공역은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다른 도감에 비해 무덤 조성, 성물 제작 및 배치, 건물 축조 등으로 역할이 고정된 산릉도감은 공역 규모는 크지만 철물의 종류는 매우 적은 편이었습니다. 대신 종류는 적지만 각각 제작해야 하는 수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산릉도감과 같이 성물과 건축물 위주의 공역은 보통 철물 관련 장인들을 야장 한 분야만 두거나 여기에 쇳물이 되는 주장 정도만 분업해 배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덤 조성 시 야장은 공역에서 사용하는 모든 철 가공과 부품, 도구, 기물 제작을 담당하는 노야소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노야소는 보통 야장의 변수를 맡아 업무를 총괄했기 때문에 야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보통 쇳물을 대는 주장과 가마와 관련된 권로장, 소루장과 같은 노장이 함께 소속되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산릉 노야소에 참여하는 장인은 동일 인물이 많았고 한 인물이 상당히 긴 기간 모든 산릉 도감의 공역을 노야소 야장으로서 담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659년부터 1698년 약 40여 년간 산릉 도감에만 참여한 야장 박예선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산릉과 관련된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갖춘 경륜 있는 야장을 노야소 변수로 삼아서 철물 공역을 총괄하게 했음과 공역의 종류에 따라서 야장 내에서도 전문 장인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무덤의 조성에 비해서 건축물 축조 공역의 경우 동원 인원이 훨씬 많고 제작품이 확대된 양상을 보입니다. 정조대 수원화성 축성 공역 내용을 기록한 화성 성역 의궤를 사례로 들면 흥미로운 점이 많이 포착됩니다. 화성 축조 공역은 철물 관련 장인 등 야장만 참여했으며 한양과 수원부 장인이 동원되었습니다. 수원부 야장 최장천이 야장의 변수를 맡아 철물 공역을 총괄하고 제작된 철물 품질을 관리하는 감야관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중앙군영과 황해도, 경상도, 경기도 등에서 가져온 재련을 마친 정철 127근이 철물에 사용되었습니다. 화성에 사용하는 못, 경첩 등 각종 건축 부재와 공역에서 사용하는 삽, 보습, 괭이, 정, 망치 등과 같은 도구, 지붕 위에 얹는 철제 장식물까지 야장이 제작한 다양한 기물들은 의궤 도설에서 확인됩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야장이 제작한 거중기에 사용된 철제 부품들로 장치가 정교하고 기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거중기는 기계장을 중심으로 제작했지만 야장을 비롯한 다른 분야와의 장인과의 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협업의 형태는 관련 기술, 부품 제작에 대한 세부 내용과 함께 추후 연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야장은 군영에서 무기 제작에 참여할 만큼 정교한 기술을 지닌 장인이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거중기, 수레 등에 참여한 장인 역시 이러한 부품이나 무기 제작에 연관 있는 장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현재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물은 각 공연마다 다양한 형태로 들어가는 필수 물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다루는 야장 역시 매 공연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야장이 공연에 참여했고 각 장인의 전문 기술에 따라 도감에 고루 배치되었습니다. 발표문은 17세기에서 18세기 도감 의계에서 확인되는 야장의 전체 통계를 내어 차출된 야장의 유형과 도감 내에서의 역할을 분석했습니다. 의궤에 나오는 장인의 명단과 그 외 단편적인 내용을 합산해낸 데이터였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여러 의미 있는 유형과 내용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여 건이 넘는 의궤를 짧은 시간에 분석해 결과를 내 발표하기에는 발표자의 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집계된 데이터와 문헌 자료를 보강해 보다 면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17세기, 18세기 도감 공역과 이 시기 야장의 특징, 재료와 도구, 제작품을 중심으로 한 야장의 기술적 관계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해 6월에 발표하는 논문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